빈칸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자, 일단은 좀 문제가 쉬워서 태풍이 나사. 단풍. 나사. 맞긴 해요. 정영수. 신영수. 실. 네, 단풍. 장. 좀 정확히 기분. 잠깐만요. 혼자 해야 돼. 소양하게 얘기해야 돼. 혼자. 지로. 필요 없어요? 네. 오케이, 정답 얘기해주세요. 단풍. 예. 하려 그러죠, 에디슨. 장영. 뭐야? 강냉이 빠졌어, 강냉이. 이가 빠졌어. 아니야. 뭘 먹고? 민트. 이빨 아니야. 민트. 이가 빠졌어요, 갑자기. 장영실. 정답입니다. Yes. 이빨과 맞바꾼 장영실.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나온 거. 와. 장영실은요, 세종대 과학자이자 조선의 발명왕. 자, 그런데 이 장영실이 아무리 재능이 넘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오케이. 장영실의 발목을 붙잡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장모. 아니 우리는 자, 제일 먼저 아니, 먼저 힌트 드릴게요. 아니, 정답. 기회 장모. 드릴게요. 임신. 단풍. 아니 이건 아니야. 단풍. 자, 단풍. 오케이. 단풍. 네, 오케이.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 한국 단어 잘 몰랐는데요. 슬레이브. 와. 슬레이브. 레이브. 어떻게 하셨어요? 제 한국 국적 바꿨을 때 이거 좀 배웠어요. 이거 좀 배웠어요. 예. 노비. 네. 노비. 신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신분에 발목 잡은 게. 정답. 뜬뜬뜬뜬뜬. 어디 노비놈이 이 안에 발을 들여! 그 장영실 어머니의 신분 때문이었어요. 장영실의 어머니는 관가에 속한 기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영실의 신분 역시 노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 먹어라. 여봐라. 저 입혀 먹어라. 서운관 국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노비 신분의 장영실이 조정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자, 장영실은 그래서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해서 놀라운 발명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회식에 천체를 관측하는 혼천이, 그리고 해식의 이걸 앙보일구라고 합니다. 또 비를 관측하는 치국이. 잠깐만, 그 사람 이거 다 만들었네. 진짜로? 노비였으니까 왕이 오케이 너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최선을 다했어.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재능 덕분에 장영실은요, 노비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1442년이었죠. 장영실은 자신이 제작한 물건 때문에 아예 궁에서 쫓겨나요. 임금이 타고 다니는 아녀, 그러니까 그 가마가 세종이 타기도 전에 부서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왕이 다시는 거니까. 그럼요. 의금부에서는 가마를 만든 장영실을 곧장 잡아들여 국문을 합니다. 장영실은 곤장을 무려 80대. 거의 죽는데 그러면. 근데 그 세종이랑 이런 것도 다 만들어냈고 세종이랑 되게 각별했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로 궁궐까지 쫓겨나요? 세종은 뭐 안 말렸나요? 근데 죽을 뻔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책임을 져야죠. 왕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딘가에 숨겨놓은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많았으니까. 자, 일일조교요. 김정현 씨. 조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자, 빈칸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 백희장국. 백희장국. 나 먼저 얘기했어. 백의종군. 아니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백의장군이요. 종군. 백의종군. 백희종군. 거북선 이순신.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면 되게 쉬운 건데 잘 싸운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나라 구한 이순신. 야 이거 너무- 생각지도 못했다. 나라 구하셨지. 나라 맞지? 구하셨지. 가사 그대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리더십 있는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중에도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이게 비가 와서 이런 날은 훈련을 할 수 없잖아요. 훈련할 수 없는 날이면 부하들을 이게 모아놓고요. 은밀한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순신이 부하들과 즐겨하던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요? 근데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비가 왔을 때 해서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은밀한 거에 주목하세요. 확투. 네? 확투. 화투. 네. 접근 좋아요. 예, 하지만 오답입니다. 바둑, 바둑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네. 투전, 오답. 장모! 이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요즘 아는 게임 땡땡 마블처럼 판을 두고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 보드 게임? 정답. 진짜? 보드 게임이 있었어? 그 시절에? 이건 당시 조선의 양반 자제들이 하던 민속놀이인데요. 승경도 각각의 칸에는요 관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이렇게 굴린 다음에 눈금에 따라서 점점 더 높은 관직으로 향하는 놀이였죠. 이 놀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그 수많은 관직을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조선판 인생 게임 승경도 놀이를 부하들과 즐겨 했다고 합니다. 영웅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죠? 네. 오 신기하다. 자,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는 어떤 인물이 나올까?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자, 이거는 이제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를 뜻하죠. 그 중에서도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앉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이죠. 자, 그런데 두려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이미지의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유독 무서워한 게 있었어요. 자, 예로부터 조상들은요,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조라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종은 유독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기 싫었다고 하죠. 여기서 잠깐. 자, 문제 보시죠. 태종이 싫어했던 동물은 무엇일까요? 조동. 먼저. 까마귀. 까마귀. 오다. 단풍. 올빼미? 올빼미. 뭐죠? 오다.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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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이. 정답. 아니 올빼미랑 비슷하니까. 늦은 밤 가만히 부엉이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좀 음산하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태종 제위 6년째가 되던 1406년 8월, 부엉이 울음소리가 경복궁과 창덕궁 등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그 소리가 왕의 침전까지 뚫고 들어왔다 그래요. 형제들을 밀어내고 왕좌에 앉았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태종은 부엉이가 죽은 자의 망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종은 다른 궁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요, 부엉이를 쫓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와. 야 근데 태종도 그렇게 킬방언이고 그러니까 야 살벌한데 그 밤에 부엉이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야 의외네요. 그러니까 의외예요. 그게 걸리는 거지 계속. 마음에 죄책감이 걸려서. 있는 거지. 겁이 죄책감이. 많구나. 자,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대왕으로 손꼽히는 인물 세종대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때는 세종제위 16년째가 되던 1434년, 전국에 전염병이 들끓었습니다. 바로 이때 세종은요, 처방문을 일일이 써서 전국에 배부하죠. 발효시킨 콩 2시, 복룡간이라는 약재, 그리고 어린아이의 소변을 섞어 마시면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이 직접 쓴 처방문에는요,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코 안에 이것을 바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 보시죠. 자, 세종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코 안에 바르라고 한 이것은 무엇인가요? 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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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당시 이제 미신인데 균이 돌아다가 걸리라고 참기름을 발랐습니다. 어?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들기는? 단풍 단풍. 단풍 단풍. 단풍 단풍. 단풍. 오케이. 아니야. 또 휴지 넣었어요. 휴지. 그때 휴지가 어디 있어요, 형? 그때 휴지 없었어? 없었죠. 저거. 그럼 어떻게 닦았어? 저는 그 기억이 나요. 100% 참기름. 정답. 와! 한 번씩 해주지 내가. 공연형 역시 강해요. 역시. 맞습니다. 바로 참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매일 이른 아침에 세수하고 참기름을 코 안에 바르고 누울 때도 바른다. 와. 아마도 이 세종 나름의 경험에서 나온 처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계속 뭔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좀 그 백성들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대단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은요, 사실 훈민정음 창제뿐 아니고요, 세종이 펼쳤던 복지 정책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세종은 여자 노비와 그 남편에게도 출산 휴가를 보내줬죠.
또 셋 이상의 다둥이를 낳으면요, 아들, 딸 구분 없이 세종이 직접 쌀이나 콩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네, 야, 제가 조선시대였으면 저도 받았네요. 맞습니다. 많이 받았겠네요. 많이 받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요즘도 아이를 출산할 때요,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동현 씨도 좀 받으셨나요? 예, 아니 그게 사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예, 그래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쓸 수 있는 생활 물품을 주는 것 외에도요, 지금은 국가에서 더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요, 한시적으로 폐지했어요. 그리고 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더 높은 추가 우대 금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대박. 또 있습니다. 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요, 굉장히 완화해줬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에는요,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줍니다. 그리고요, 신규 출산 가구는요, 청약 때 이 특공이 한 번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안락한 집을 마련하는데 이런 정책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가사처럼 홍길동과 임꺽정을 보통 정의로운 의적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록 속 홍길동과 임꺽정, 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 속 허구의 인물 홍길동이 아닌 실존했던 도적 홍길동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충청도는 홍길동이 도둑질한 뒤로 유망이 또한 회복되지 못하여 양전을 오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새를 거두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도적 홍길동은요, 백성들의 괴로움 따윈 관심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배 불리기에 열중했던 대도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허균은 왜 도적 홍길동의 이름을 빌려서 홍길동전을 썼을까요? 허균이 출중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출세길이 막힌 서울들을 보고 조선의 불합리한 신분 제도를 고발하려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를 위해 도적 홍길동의 이름을 빌려 영웅담을 만든 건 아닐까? 도적의 도목 임꺽정이 흉악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등 못하는 짓이 없더니 심지어 관군에 대적하여 왕사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태껏 임꺽정은 왜 의적으로 기억된 것일까요? 1928년 한 신문에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이 연재되기 시작한 겁니다. 홍명희의 소설 속 임꺽정은요, 백성을 약탈하고 살해한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백성을 돕는 의로운 도적이었던 것이죠. 홍길동과 임꺽정이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백성을 도운 정의로운 도적으로 기억하게 된 건 드라마, 소설, 그리고 만화에 등장하면서부터였죠. 명필가 한석봉에 이어나오는 단원은요, 백성들의 해악과 풍자를 담아낸 조선의 천재화가 김홍도죠. 김홍도가 솜씨를 가장 잘 발휘한 그림은요, 바로 풍속도예요. 풍속도.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문제 보시죠. 다음 중 김홍도의 그림이 아닌 것은? 1번은 무조건 맞습니다. 풍속화는 풍속을 그린 건데 다른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해원 신윤복의 작품이요. 해만 신용복
다음 중 김홍도의 그림이 아닌 것은 몇 번? 2번. 진짜요? 2번, 2번, 오이거 3번. 3번이에요? 자, 좋습니다. 2번. 그 김홍도 선생님이 이런 민화나 서민들에 집중해서 그림을 많이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똑같은 생각 말고 아니, 의견을 얘기해. 아니 저희 말하고 싶은 똑같이 맞춰서 그리고 저거는 사실 왕실의 어떤 아니면 뭐 행사에 대해서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김홍도 하면 신윤복이 꼭 따라 나오잖아요. 신윤복은 양반의 삶을 그렸는데 저는 3번이 양반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좀 헷갈렸었어요. 그게 너무 헷갈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나 그 생각했어 나도. 부장님. 나도 그 생각했어. 멋있죠? 야, 그 생각했어. 와, 이거 아, 진짜 팀 잘 만났다. 와. 야 그거 괜찮아. 좀 멋있다. 그거는 멋있어. 근데 한는 거면 이렇게 문제 나와 항상. 맞아요. 헷갈리게. 예, 맞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요. 단원 풍속도첩에 들어있는 25점의 그림 중 하나인 씨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여기 이제 궁금하셨죠? 대동강에서 평안감사가 베푼 잔치의 모습을 담은 평안감사 향연도입니다. 단원은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도화서 화원으로 정조와 영조의 용안을 그리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 김홍도가 아니죠. 바로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4번. 자, 우리가 여행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과거 시험 불법과외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원래. 맞아요. 맞습니다. 조선 후기 그 사회가 문란해지면서 부정행위가 과거 시험의 일상이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과거 답안지를 작성하는 입시 비리가 지금 대놓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홍도는 난장판으로 전락한 과거 시험장, 그리고 과거지의 패단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저 시대도 컨닝을 하고 참. 그러니까요. 자, 다음에 등장하는 위인은 누구일지 노래로 소개시켜 주시죠. 자, 빈칸에 들어갈 인물의 이름은? 단풍. 단풍. 오케이, 단풍 기회 드릴게요. 정조. 네, 그리고 정작품. 정자역이라고요? 우리 조동 정약용. 정약용 정답입니다. 오케이. 근데 정작공 얘기 안 했어? 사실 두 인물 여행 때 만났었는데 우리 정조 대왕이 아꼈던 인물이잖아요, 정약용. 맞아요. 정조는요, 가끔 이렇게 성균관에 들렀거든요. 그때마다 정조의 눈에 계속 쏙쏙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다? 정약용이었다. 와. 정약용은 반드시 재상이 될 것이다. 이건 무한 신뢰예요. 네. 그런데 이 정약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정약용이 초계 문신으로 지내던 1790년 정약용은요, 숙직 중에 다음날 시험을 봐야 할 논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정조의 명령을 받은 규장각 아전이 불쑥 찾아와요. 그리고 정약용에게 쓱 은밀하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다름 아닌 다음날 기출문제였어요. 정조가 보냈겠죠. 자, 기출문제를 받은 정약용. 비록 시험 범위를 알려주셨다고 해도 논어 전편을 읽는 게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야, 참. 그런데요, 정조는요 정약용보다 한 수 위예요. 다음날 시험장에서 정조는요 정약용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 보시죠. 시험장에서 정조가 정약용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아까 정조가 준 거잖아 시험장. 근데 안 받았대잖아. 아, 안 받았어. 반대로 지금 한 거니 반대로 된 거잖아. 조동! 조동. 노노 전편을 써봐라. 오, 오히려 테스트했던 거예요. 이 말에 넘어가는 사람인지. 그렇죠, 그렇죠. 예. 접근은 좋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장모, 예, 무슨 말을 했을까? 장모. 시험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약용, 너는 그 다른 파트, 너 문제는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다른 파트를 줘요, 정약용한테. 정답. 그럼 아니, 제가 왜 저희한테 제가 했잖아요. 말했죠. 다른 논어 전편이라고 하셨어요. 논어 전편. 다른 네. 파트를 준 거죠.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을 줬다. 커닝 페이퍼를 주고는 전혀 다른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시험 범위 말고 특별히 다른 장의 내용을 이야기해보라라고 이야기했죠. 거기만 공부를 했을까 봐. 그런데 정약용은 답을 뭐 설설설설 이야기한 거예요. 정약용은요 쉬운 길보다는 정석과 원칙대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정조는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정약용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아, 되게 테스트하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렇죠. 특히 정조 그런 와, 스타일이에요. 한 수 위네요, 진짜. 아, 그럼요. 자, 정약용의 뒤를 이어 이름을 남긴 건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물러거라! 신관사또 행차시다! 세금 걷기 딱 좋은 날씨지. 세금뿐이겠는가? 바로 동학 농민혁명. 전봉준은요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부패한 조선 조정을 개혁하고요 외세의 침략이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김대건. 김대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입니다. 천주교를 배척하던 조선에서 비밀스럽게 천주교 교리와 문화를 전파하다 순교했던 인물입니다.